I do everything better than I can 입니다. 네, 5am 모닝 레시피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원이라는 제목의 캐나다에서 작가인 제임스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각자 하실 일 하시고 운동하셔도 좋고 명상하셔도 좋고 학원 노트 쓰셔도 좋고요. 네, 귀만 열어두세요. 나의 숨소리에도 집중해 주시고요. 1995년 여름 동료 한 명이 치유라는 책을 극찬하는 바람에 루이스 헤이를 알게 됐습니다. 나는 무엇인가에 끌린 듯 곧장 서점으로 가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때 나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구원이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운명적이었던 여름날 오후, 루이스의 책을 집어든 순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책에서 알 수 없는 힘이 느껴졌지만 읽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마약에 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나는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외로웠으며 자존감이란 전혀 없었습니다. 마약만이 현실에서 잠시나마 나를 도망치게 해줬습니다. 마약에 취해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 넘치는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온몸에 행복감이 나른하게 퍼졌습니다. 적어도 약기운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약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나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믿었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사흘 연속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어느 날 마약에 너무 취해 잠자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정말 마약 무서워요. 치유책을 꺼내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빼놓지 않고 읽었습니다. 책을 한 번 더 읽은 뒤에 하루하고도 한나절이나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방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예전보다 좀 더 밝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머리맡에는 루이스의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더 책에 담긴 내용을 빨아들였습니다. 큰 소리로 확언을 한 뒤 욕실로 달려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며 확언을 했습니다. 난생 처음 내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약으로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만두기로 결심한 그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친구들이 남기고 간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지만 빛은 서서히 내 영혼을 비추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루이스의 책을 탐독하고 날마다 확언을 한 결과 몇 달 사이에 건강해졌으며 사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요 몇 년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삶에 대한 기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는 사랑과 환희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모든 일을 해냅니다. 나는 경이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한 삶으로요. 루이스, 당신은 우주가 내게 보내준 선물입니다. 나는 이 지구별이라는 한 공간에서 당신과 살고 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서 매일 당신의 기운을 온 세상에 전하며 당신은 내 인생을 비롯한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 찬 삶. 네. 경이로우며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확언은 꼭 같이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좀 달라지지 않나요? 저는 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걸 하면서 원래 요 며칠 사실 일어났을 때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어제는 약간 디스크 약간 칼로 베는 듯한 되게 안 좋은 느낌 들 때 있거든요. 또 왜 이래? 근데 별로 뭔가 이 학원을 계속 왜 이러지? 학원을 계속 해서 그런가
되게 금방 그냥 기분이 그렇게 막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한번 이럴 때마다 되게 힘들거든요. 뭔가 꾹꾹 눌러놨던 게 확 보물처럼 터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요즘에는 허리가 좀 아파도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또 언제 또 이런 우울함이 확 밀려올지 모르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도 좀 위로해주세요. 뭐지? 이 멘트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초래한 내 내면의 패턴을 내려놓는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에게 있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은 안전한 일이다. 나는 자유롭기를 선택한다.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내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는 사랑스럽게 내 힘을 되찾는다. 나는 이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고 흘려보낸다. 나는 나 자신에게 변화를 허락한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장소도 그 무엇도 내 힘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나를 완전히 지지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과거는 지나갔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기를 선택한다.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은 내 성장을 위해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평화롭다. 내 마음은 정화되고 자유롭다. 나는 과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간다. 모든 것이 다 좋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오래된 것을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나는 기꺼이 변화하고 성장한다. 나는 지금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다. 나는 나를 제약하기를 거부한다. 나는 늘 기꺼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 나는 모든 경험을 사랑과 기쁨과 편안함으로 다루기를 선택한다. 나는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유를 누린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나를 돌보는 것은 안전하다. 지금 나는 사랑스럽고 기쁜 방법으로 나 자신을 지지하는 것을 선택한다. 담배, 술, 그 어떤 것이든 중독에 대한 욕망이 나를 떠났고 나는 자유롭다. 내 중독 치유 학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높은 자존감과 자긍심을 얻는다. 나는 모든 차원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나의 부모가 아니며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독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과거가 어떠했던지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는 내 내면의 모든 부정적인 혼잣말을 없애는 것을 선택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한다. 나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나이며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기쁘다. 전 여러분이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나는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신성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이것이 나의 존재에 대한 진실이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좋다. 입니다. 네. 자,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봅시다. 오늘은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입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안 내는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The topic of this book, Rich Dad Poor Dad, is today's topic is the rich don't pay taxes. To pay taxes for the poor is well-educated, high-income, middle class.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고 합니다. 교육이 무서운 거예요.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부자 아버지는 영리하게 투자했다. 기업을 통해서 말이다. 그것이 바로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이다. 학교에서 로빈 후드와 그의 패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우리 선생님은 그게 대단히 멋진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부자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낭만적인 영웅의 이야기라고 말이다. 하지만 내 부자 아버지는 로빈 후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분은 로빈 후드가 나쁜 놈이라고 말했다. 이제 로빈 후드는 없지만 그의 추종자들은 남아있다.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부자들더러 내라고 하지. 그래?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해. 이런 로빈 후드의 환상, 즉 부자들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환상은 오히려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중산층이 무거운 세금으로 고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로빈 후드적인 이상주의 때문이다. 실제로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중산층, 그리고 그것도 교육을 많이 받은 고소득 중산층이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금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가 교육의 역사에 대한 전문가였다면 부자 아버지는 자신을 세금의 역사에 관한 전문가로 자처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원래 영국과 미국에는 세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말요? 때때로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일시적인 세금이 부과됐다. 왕이나 대통령이 세금의 필요성을 선포하며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세금이 부과됐다는 거죠. 영국에서는 나폴레옹에 대항해 싸우기 위해 1799년부터 18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세금이 부과됐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기간이던 1861년과 1865년 사이에 세금이 부과됐다. 1874년 영국이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만들었다. 1913년에는 미국이 16차 헌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를 영구화시켰다. 한때 미국인들은 세금에 반대했다. 그 유명한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한 것도 차에 지나친 세금이 부과된 탓이었고, 그 사건은 결국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영국과 미국에서 소득세가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기까지는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렇군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이면에는 영국과 미국의 세금이 처음에는 오직 부자들에게만 부과됐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다. 부자 아버지가 마이크와 내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그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좋아하게 된 것은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세금이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금이 그렇군요. 바로 그 때문에 대중은 세금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그렇게 세금이 합법화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세금의 목적은 부자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그 결과는 그 법률을 지지한 중산층과 가난한 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돈맛을 보게 된 정부는 식욕이 왕성해졌지. 오, 그렇군요. 너희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정반대란다. 네 아버지는 정부 관료고 나는 자본가지. 우리는 똑같이 돈을 받지만 우리의 성공 여부는 완전히 정반대의 행동으로 평가된다. 네 아버지는 돈을 쓰고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보수를 받지.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수록 네 아버지의 조직은 더욱 커진다. 정부의 입장에서 조직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야. 하지만 내가 일하는 조직의 경우에는 사람들을 적게 고용하고 최대한 돈을 적게 써야 투자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지. 그래서 내가 공무원들을 싫어하는 거야. 그들은 우리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목표가 전혀 다르거든. 정부는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지탱하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필요로 하게 되지.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정부가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었다. 아버지는 존 F 케네디와 평화봉사단을 좋아했다. 얼마나 마음에 들어했던지 어머니와 함께 평화봉사단에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필리핀에 가는 봉사자들의 교육을 맡을 정도였다. 아버지는 늘 예산을 더 타내서 당신이 일하는 교육부는 물론 평화봉사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애썼다. 10살 무렵부터 나는 부자 아버지로부터 공무원들은 다 게을러 빠진 강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았다. 그리고 가난한 아버지로부터는 부자들은 대단히 탐욕스러우며 그러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분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었다. 다만 밖에서는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자본가 밑에서 일하다가 집에 오면 고위 공무원인 아버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어느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세법의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대중이 경제학의 로빈 후드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쵸? 부자는 부자의 걸
낙수물 효과라고 하죠. 이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떨어지는 물이 저기 부자에게서 얻은 게 가는 데로 가야 된다. 부자들에게 빼앗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 말이다. 문제는 돈에 대한 정부의 식탐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얼마 안 가 중산층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됐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됐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자들은 기회를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이들과 같은 규칙에 의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기업에 대해 알고 있었다. 기업은 항해 시대에 널리 보급된 것으로 부자들은 항해 시 자산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가요? 항해 시 자산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을 창립했다.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항해에 필요한 자금을 냈고 기업은 선원들을 고용해 신세계로 보내 보물을 찾게 했다. 만일 그 과정에서 배가 실종되거나 난파되면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부자들은 그 손실은 오직 그 항해에 투자한 돈으로만 국한됐다. 보험 같은 건가? 다음 그림은 기업 구조가 우리의 개인적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표의 외부에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부터는 내일 할게요. 부자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부자들은 점차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부들이 갈수록 각종 세금법을 이용해 기업 소유주들과 투자자들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창출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센티브는 부자들의 세금을 줄이는 게 주를 이룬다. 따라서 정부는 갈수록 중산층의 주층에서 세금을 걷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업을 갖고 있지 않거나 먼 뒤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기업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렇군요. 네.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저로서는 와닿지 않는.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은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어딨지? 전체 기사. 대체 어류가 나온다. 사실 어제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어디 있을까? 왜 난 이거를 못 찾고 있지? 대체 어류. 검색을 해봐야겠다. 여기 있다. 찾았어요. 여기 8월 16일 브리핑인데 요거 짧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This article, the topic of this article is what's next to meat. What's next to seafood? Here comes the fake fish. fake fish. 네, 가짜 물고기가 온다는 건데요. 대체 해산물.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 육류 및 우유 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버거킹이나 던킨, 버거킹 먹고 싶다. 스타벅스, 월마트 등에서 식물이 주류를 이룬 제품은 큰 인기를 끌고 오틀리, 미온드 밋, 임파서블 푸드 등은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기사여가지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대체 어류에 대한 건가 봐요. 잠깐만요. 페이크 피쉬 뭐 나오나? 왜 소리가 안 나오지? CEO 인터뷰만 나오나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대체 육류 못지않은 관심을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대체 어류인데 경제 뉴스 플랫폼이라는 스낵 데일리에 따르면 토마토로 만든 참치, 아티초크, 크랩케이크 등 식물성 재료를 기반으로 만든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미국의 식물 기반 해산물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818억 원을 기록했고요. 지난 2년간 투자액을 모두 합친 수준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150 규모의 미국 수산물 시장 중 대체 어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0.1% 수준으로 여전히 미미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시장 선점을 위해 대형 식품업체들이
발빠르게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타이슨은 올해 김, 씨웨이드 기반의 새우를 제조하는 식물성 조개류 업체 뉴웨이브 푸드에 투자를 했고, 네슬레는 지난해 식물성 참치 대체 식품인 비나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슬레는 전 세계 어류의 90%가 완전히 혹은 고갈됐다는 통계를 인용을 했고, 대체 해산물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만약 특정 기업이 진짜 생선처럼 맛있고 영양가 있는 대체 어류를 만든다면 일찍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다 대체 어류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뭐 고갈이라기보다는 이제 환경이 계속 오염되니까 수은이나 이런 중독? 특히 우리 일본의 방사능 그거 뿌린다고 했잖아요. 방사성 폐기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지만 먹기 찜찜한데 되게 맛있겠다. 네. 이런 뭔가 고기도 우리 빨간 고기도 되게 몸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빨간 고기 맛을 내는 대체 육류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대체 어류도 저는 고갈보다는 조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해산물? 사람들이 해산물을 먹고 싶지만 일본 앞바다에서 잡히는 해산물을 먹기 찜찜하니까 좀 그런 식의 사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댓글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